네, 그럼 이어서 다시 한번 유선희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제주항공 관련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제주항공이 오늘 한 브리핑 내용 중에서도 따져볼 부분이 있죠? 네,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도 랜딩 기어 문제로 회항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륙 직후에 랜딩 기어에 이상이 있다는 시그널이 접수가 됐고요. 해당 편 기장님은 우리 지상에 있는 정비 통제 센터와 교신을 해가지고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정상 작동이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편 기장은 안전 운항을 위해서 회항에서 점검을 받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랜딩 기어 문제로 회항은 했지만 문제는 없었다, 이런 입장이네요. 가장 큰 문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랜딩 기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네. 또 이제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정상 작동이 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였는지, 정비 문제인지, 기체 문제인지 또 어떤 조치를 취해서 실제로 정상 작동이 됐던 건지 이런 것들은 항공 운항사인 제주항공이 스스로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기장이 더 안전하기 위해서 회항을 결정했다고 말한 부분도 사실은 그냥 운행해도 상관없는 것이었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회항했다라는 식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비슷한 설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는 사고 조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기체에는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기 점검은 언제 받으신 건가요?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항공기에 사전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매뉴얼에 따랐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게 이번 사고 조사의 핵심인데 기체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식으로 단정해서 말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제주항공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브리핑에서는 이 공항 쪽 문제도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국토부의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활주로 끝단에서 251m 정도 이격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은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일단 면밀히 파악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이 부분은 그래픽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51m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끝단까지 264m가 떨어진 곳에 로컬라이저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활주로보다 낮아서 저희가 지금 편의상 이렇게 내리막으로 그리긴 했지만 네. 이제 중간 부분은 어떻게 지형이 돼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활주로 끝부분과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둔덕을 세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에 이렇게 단단한 구조물을 만들어 두는 것이 적절했는가? 항공기가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해서 여기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데 이것을 단단한 구조물이 아닌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구조물이 있었다면 아니면 구조물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또 전문가도 자세히 따져봤죠. 무항공항 스스로도 이 활주로 주변에 단단한 구조물을 두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정황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무안군이 직접 만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상의 항공기가 랜딩 기어 이상으로 활주로를 이제 이탈을 해서 건물 외벽과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안전훈련을 했다라고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영상은 이제 로컬라이저 둔덕이나 구조물에 부딪혔다 이 상황을 그대로 만든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활주로 가까이에 단단한 외벽이 있으면 단단한 구조물이 있으면 비상 상황이 있을 때 충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항에서 좀 더 약한 구조물로 교체를 미리 해두거나 거리를 좀 더 띄워뒀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또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